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경제계획의 수립과 집행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서는 경제계획 수립 과정을 통해 이런 문제를 살펴보았다면 이번 시간은 공표 효과를 통해 이 문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경제계획 자수별 경제성장률 목표와 실적을 비교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1차 계획의 목표 성장률은 7.1%였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지적했듯이 이러한 목표 성장률이 지나치게 의욕적이라고 해서 제1차 계획은 수정되었는데 그 수정 계획에서 상정한 목표 성장률은 5%였습니다. 그런데 제1차 계획 기간 동안에 달성한 실제 성장률은 8.5%로서 원 계획은 물론 수정 계획의 목표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였습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제 성장률 실적이 목표를 상회한 것은 제2차 계획, 제3차 계획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제2차 계획의 목표 성장률은 7%였는데 실제 성장률은 9.7%였고 제3차 계획의 목표 성장률은 8.6%, 실제 성장률은 10.1%였습니다. 제2차 계획과 제3차 계획의 목표가 결코 낮았던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이 목표 성장률을 훨씬 상회하여 달성되었던 것입니다. 제4차 계획의 목표 성장률은 그 어느 계획보다 높은 9.2%를 상정했습니다. 그러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목표 성장률은 달성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사건과 같은 정치적 혼란에 대해 국제적으로 제2차 석유 파동 발생 등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실적의 목표를 상회했다는 것은 경제 계획이 계획 이상으로 집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표는 경제 계획의 투자 사업을 투자 주체별로 비중을 정리한 것입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경제 계획에 포함된 투자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 정부가 투자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부가 건설, 육성하기를 원했던 투자 사업의 목록을 상세하게 제시하였던 제1차 계획의 경우에도 투자 계획의 35%만이 정부가 투자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고 나머지 65%는 민간 부문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다른 계획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2차 계획의 투자 사업 중에서 민간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59%였고 제3차 계획과 제4차 계획에서는 각각 61%와 70%였습니다. 즉 경제계획에 포함된 투자계획의 3분의 2는 민간 부문이 담당하도록 계획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경제계획이 원활히 집행되기 위해서는 민간 경제 주체들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간 경제 주체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경제계획의 집행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는 방법에는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째, 정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경제계획의 내용을 민간 경제 주체들이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실현 가능합니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경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민간 부문의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것은 경제계획의 실무계획반이나 경제계획 조정기구의 민간 경제 주체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실천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경제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나 초안이 완성되었을 때 그것을 신문지상에 발표하여 경제계획의 내용을 널리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진은 제4차 경제계획의
주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도한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제4차 경제계획의 초안이 완성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직후에 국민들이 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정책 방향이나 목표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계획의 이념, 1인당 소득, 연평균 경제성장률, 수출 목표 등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기본 목표와 중점 과제를 분명히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표는 제2차에서 제4차 계획의 기본 목표와 중점 과제를 정리한 것입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제계획은 우선 국민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기본 목표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령 제3차 계획의 기본 목표는 성장, 안정, 균형의 조화, 자립적 경제 구조의 확립, 지역개발의 균형 세 가지였습니다. 이 중에서 성장, 안정, 균형의 조화와 지역개발의 균형은 제3차 계획에서 새롭게 상정된 목표였지만 자립적 경제 구조의 확립은 박정희 정부가 제1차 경제계획에서부터 일관되게 지향한 목표였습니다. 중점 과제는 정부가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제시한 것인데 이를 통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와 정부의 자원 배분 계획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 경제 주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민간 경제 주체들이 정부를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표 효과가 발휘되기 위해서는 민간 경제 주체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것은 정부의 일관된 경제계획 추진 의지 등으로부터 축적될 것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도 설명했듯이 성장 지향적이었던 박정희 정부의 경제계획 추진 의지는 매우 강력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제1차 계획의 집행에서 가장 잘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이후에도 박정희 정부의 경제계획 추진 의지는 확고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경제계획과 정책에 대한 신뢰를 형성시켜 주어 민간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박정희 정부 하에서 수립된 경제계획은 경제계획에서 상정한 목표 이상으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경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민간 부문의 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정부가 분명한 목표와 과제를 제시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민간 경제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8번째 강의로 경제개발 계획의 수립과 집행이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9번째 강의에서는 경제개발 계획과 산업정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